안녕하세요. 보대사 자격시험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을 강의할 이영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작년에 시험을 봐봤는데요. 그때 좀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실제로 시험을 봐보니까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면, 무조건 다 합격하실 정도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이. 그렇지만, 시험을 보시는 분들 구성이 대부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련 업종 현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시간을 틈틈이 쪼개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단은 그 과목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하고 자유무역 제도, 그 다음에 관세범 조사 처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 특성을 보셔야 되는데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하고 자유무역 제도, 관세범 조사 처분이 일견 보기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각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는 관세법에도 164조에 보세구역의 자율관리라는 조항이 하나가 나오고요. 328조의 청문회 관련된 딱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고시상에 있는 내용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행에 관한 고시, 그 다음에 보세자 제도 운행에 관한 고시, 그리고 세 번째는 법규 수행 능력 측정 및 평가에 관한 훈령, 이 세 가지가 크게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내용들이 그 실무적인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어렵진 않은데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애워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지적 제도는 자유무역 지역 제도의 운영 및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 그다음에 령, 그다음에 규칙 요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세범 조사 처분은 관세법 11장과 이제 12장. 여기는 벌칙이고요. 이거는 조사와 처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부분은 그나마 법령 규칙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시험 문제를 이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이제 고시상에 있는 내용까지도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체계가 잘 안 잡힐 수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체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방법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문제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오지선대학으로 요새 객관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2개에서 3개의 지문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결국 또 2개에서 나머지 3개는 생소한 것들이 나오다 보면 또 찍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이 나오면 그것과 연관된 부분들을 한꺼번에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변형된 문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은 고시상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시 원문을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변형시켜서 틀리게 지문을 구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각각 어떤 취소 사유나 등록 사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보통 열거하는 게 있는데 한 5개 이상인 거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지문상에서 또 단서 규정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서 규정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을 시작할 건데요. 이 1강은 보시는 것처럼 5가지
크게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유관리 보세구역 제도는요. 그래서 오늘 할 자유관리 보세구역 개관하고 이제 화물관리, 세관리 감독 요 세 개 부분을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세 제도하고 법규 수행 능력 평가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관리 보세구역은 개념을 보시면요. 이제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물품 관리와 세관리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해서 화물관리를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자유관리 보세구역 제도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시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보세구역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자율관리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관세법 제1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입 통관을 적정히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과세 관청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수입하는 물품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장치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수입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실한다던가 또는 도난당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죠. 또 감시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관에서는 수입하려는 물품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세구역은 과세 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들을 장치하거나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관장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인데 이 관세법 154조에 보시면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그다음에 특허보세구역,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하고 그다음 세관검사장 두 개가 있고요.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그 다음에 보세 공장, 그 다음에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그 다음에 보세전시장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보세구역은 사인이 신청을 해서 세관장이 실제로 특허를 해주는 데고요. 이 종합보세구역은 이 특허보세구역이 하는 기능 중에 2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데를 종합보세구역을 하고 관세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보세구역이라는 거는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세관에서 이것들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자율적으로 운영인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적으로. 좀 약간의 개념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도입 배경을 보시면 무역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의 반출입이 급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감시 단속이 필요한 세관 공무원의 증언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 경제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축소하려는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법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었죠. 보시면 우리나라 2016년도 그 세수 관세청에서 징수한 세수가 보시면 57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관세만 한 8.7조 정도 됩니다. 근데 세관 공무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2000년도 되면서 이제 물동량이 이제 급증을 하고 그러면서 수입 물품들이 급증을 한 거죠. 이것들을 다 일일이 감시 단속하기에는 공무원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좋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위탁을 해주고 잘하면 어드밴티지를 주고 못하면 제재를 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화물관리죠. 화물관리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화물관리는 화물관리를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율관리 보세구역도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지정을 하겠죠. 그 지정을 하고 여기서 어떤 절차 생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율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화물 관리를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죠. 감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결국 세관에서 해야 될 권한을 보세사한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보세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규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잘하겠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보시면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에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그 지정 요건, 그죠? 그 다음에 화물관리 관련된 절차의 생략 부분, 그 다음에 보세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충분히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보시면 실제로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 지문들을 많이 이제 변형시켜서 나오는데 그 강의 안은요 최대한 그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기 어쩔 수 없이 요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왜냐면 어차피 이 부분이 문제의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지면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대로 지문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은요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하고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보세사를 무조건 채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물이 반출입, 재고관리 등 실시간 물품 관리가 필요한 전산 시스템, ERP나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당연히 일반보다는 좀 더 엄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이 붙습니다. 기업하고 그러니까 보세사를 채용하고 ERP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건 동일하고요. 거기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곳이 AU라고 보통 하죠. 고시에 해당하는 수습 안전관리 우수업체면 그만큼 법규 준수도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재무건전능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과 안전관리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 우수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요건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공장인데 이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보세공장 운행으로 고시에 보면 이 3호하고 4호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 신고 금액 중 수출 신고 금액 비중 이 부분들을 좀 약간 변형을 해서 지문이 출제되게 하는데 뭐 수입 비중이 아니고요. 수출 신고 금액 비중입니다. 이게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수출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한 후 동일 법인에서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 운송돼서 공정을 거친 다음에 수출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내국 신혼장 등에 의해서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수출 실적에 포함을 한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신규 보세공장 당연히 신규 보세공장은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 증설된 경우로서 제조가공 공정이 동일한다면 기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수출입 실적을 적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B 부분은 뭐냐면 이 반출입, 제조, 가공, 재고관리 등에 대한 업무 처리 정확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기업 자원관리 시스템 ERP를 세관하고 연결시켜 놨을 때는 세관에서 언제든지 그거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감시 감독하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정 절차를 보시면요. 일단 지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세구역의 종류나 명칭, 소재지, 시설 구조, 장치 물품의 종류, 특허기간, 수용 능력 등을 기재한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신청서에 보세화물 관리 조직도를 첨부해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세관장에서 그 요건을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충분히 충족했다고 판단이 들면 승인을 할 테고요. 그래서 세관장은 누가 해야 되냐? 세관장.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그 지문을 공부하실 때 이 주체를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출제될 때 이 세관장을 예를 들어서 뭐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권한을 또는 산업통상자원장관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이제 직원 요건사항 충족 여부, 화물 반출입량의 비례한 적정 수의 보세 채용 여부, 그다음에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 감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 특허 기간을 지정 기간으로 해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정 신청서를 교부를 하게 됩니다. 특허 기간은
보세 창고 같은 경우는 10년이고요. 보세 건설장과 보세 전시장은 그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을 갱신을 할 때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2개월 전에 통지를 받았으니까 보세구역 운영인은 그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 취소인데요. 그 보세구역을 제대로 잘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그 지정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이건 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기출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물품 반입이 정지된 경우, 그러니까 이건 제재를 하는 거죠. 세관에서 물품 반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유냐면 장치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보세구역 개념 자체가 과세 보류 상태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 말은 뭐냐면 과세가 보류됐다는 말은 이걸 가지고 그 제대로 그 용도에 쓰지 않는다거나 이거를 무단 반출한다고 하면 과세를 해야 되는데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과세를 못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구역 반입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을 한 경우, 그럼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 보세구 설치 목적을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에 대한 보안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지 않아서 도난 분실 위험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뭘 믿고서 이쪽에 어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하물 관리 등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 보세사는 세관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위탁받아서 자율적으로 보세하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근데 이 보세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한테 이 보세사가 해야 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정을 취소하게끔 제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법 164조의 2에 보면 명의대여 금지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사는 그 보세사 직무와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 불가 시 2개월 이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를 채용하여서 근무하게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하물 자율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한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지정 취소 시 의견 청취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법 328조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한다는 말은 의견을 청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관장은 지정 취소지 미리 해당 운영인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 청취 예정일 등을 지정해서 당해 보세구 운영인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운영인 등이 지정날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해당 보세구역 운영인 등이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때는 세관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제는 절차의 생략인데요. 이 부분 뭐냐면 그 혜택입니다.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는 겁니다. 세관에 어떤 신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되게 로드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긴급을 요할 때 좀 불편한 절차가 있을 텐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게 해줘서 자율적으로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은 뭐냐면 당구를 비치하고 반출입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경우에는 내국 물품에 대한 반출입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 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여기 수출 신고 물품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수출 신고 물품 뭐 제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기로 외국 물품이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출제되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의 사무를 생략한다. 예,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수 작업 시 세관장에 대한 승인 신청 절차를 생략합니다. 일반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보수 작업을 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그 다음에 식용품, 기구, 용구 및 포장에 대한 표시와 관련된 보수 작업,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축산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런데 외장에 대한 표시와 관련된 보수 작업, 그다음에 의약품, 포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벌크 화물에 대한 사일로 작업을 위한 포장 제거 작업 이런 것들은 보수 작업을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 표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조사 보고 의무가 많아지는데요. 재고조사 결과 보고는 연 횟수 1회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운영사항의 점검 생략인데 운영사항을 보고만 하고 점검 절차는 생략을 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을 위한 세관장 신절차 생략한다. 일반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전에 그 물품이 이상이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수입하려는 물품이 제대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려면 세관장이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사가 입회를 하고 수입 물품을 확인한 다음에 자체 물품 확인 대장에 그 확인사항 기록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수사회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을 보시면 당연히 우수는 일반보다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미용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이나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 날까지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신고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사용을 해야만 되는데 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공휴일하고 그 다음에 야간 등에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만큼 급박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미리 이런 우수 자유관리 보세 구역이라고 하면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사용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유관리 보세공장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절차를 생략한다. 그러니까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보시면 보세공장에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다른 보세공장의 그 일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보세운송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반출을 할 때 동일법인 자유관리 보세공장 안에는 보세공장 절차를 생략을 한다. 그리고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세사가 사용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 확인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 사용신고 특용례 적용을 위한 품목별 등록 절차를 생략을 한다. 그리고 연인의 재고조사도 우수는 이것까지도 생략을 하게 해주죠. 그리고 증설 요건인데 보세공장이 단일 보세공장이라는 거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에 하나의 보세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소재지 관할구역 내 장소에도 보세창고 증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건이 있는데 일반 보세창고 같은 경우는 해상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 보관하는 전용창고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물품관리 부분에서는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보시면 그 객관식 문제는 지문이 5개잖아요.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 자유관리 보세 구역을 보세사가 법규를 준수하면서 제대로 잘 운영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했거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혜택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도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관장이 절차 생략 등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연히 세관이 해야 되는 업무를 보세사한테 위탁을 해서 보세사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보세하면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인 등이 경고 처분을 1년에 3회 이상 받은 경우 요거를 2회 이상, 5회 이상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특히 주의해서 꼭 보셔야 되는 거. 숫자는 제가 꼭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절차 상력 등 정지 기간은 보세사가 없는 경우 당연히 채용할 때까지죠. 그죠?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운영인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서 절차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세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의 의무도 이제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 딱 5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운영인은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사하물 관리 등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보세사가 아닌 자가 보세하물 관리 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단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사전에 세관장한테 신고를 했으면 보세사가 아닌 자도 보세사가 이탈했을 때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보세사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보세사 업무만 관리하면 되는데 어떤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탈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보세구역 보세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금 제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규 위반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그 대행자, 업무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세사가 잠시 그 업무를 이탈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그리고 운영인 등은 당연히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는 보세사를 상주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사를 채용 해고 또는 교체했을 때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보세사도 세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보세사가 해고 또는 취업 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아까도 2개월 했죠. 2개월 이내에 보세사를 꼭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반입동 사유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운영인 등은 절차 생각 등에 대한 물품 반출입 상황 등을 보세서로 하여금 꼭 기록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 기록 관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세사의 직무 또는 의무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또 운영인 등은 해당 보세구 반출입과 관련된 생산, 판매, 수입 및 수출 등에 관한 세무무 자율 요청 또는 현장 확인 시에 꼭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읽으면 그냥 익숙한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세사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세사가 아닌 자는 보세 업무 관리를 할 수 없게 하는데 사전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 대행자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상주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관리 보세구 운영에는 자율점검인데 당연히 자율관리니까 스스로 자기가 운영을 하고 자기가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그 점검을 하고 세관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세관의 감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그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 운영 등에 관한 적정 여부 자체를 점검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에 대한 세관의 이제 감사인데 세관장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제출된 자율점검표 등에 대한 심사 결과 자율관리 보세구 운영관리에 적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보세구역의 운영 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하기 위해서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실사를 나가겠죠. 그리고 열 1회 7인의 기간에서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감사 결과 조치인데요. 세관장은 감사 결과 보세구역 운영의 자율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또 관계서류의 보존인데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은 그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출입된 화물에 대한 장부를 2년간 꼭 보관해야 된다. 이 숫자죠.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3조에 보시면 신고서류 보관 기간이 나오는데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적화 목록에 관련된 자료, 보세 운송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2년간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제1강에서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개념, 그 다음에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그 지정 요건, 그 다음에 절차의 생략, 그 다음에 세관의 감독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2강에서는 보세사 제도와 법규시행령 평가 제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